잃어버린 고대 일본의 목소리, 한국에서 깨어나다. 안녕하세요. 역사와 지혜를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그 언어가 후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늘은 그 질문의 해답 중 하나이자 한일 관계의 뿌리를 다시 생각하게 할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일본의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만엽집. 일본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이자 고대 문학의 정수라 불리는 이 시집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어의 고어로 해석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단순히 언어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만엽집, 일본어로 마뉴슈라 불리는 이 시집은 8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일본의 정서와 생활상을 담은 4,500여 수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한문의 문법이나 뜻으로는 도저히 매끄럽게 해석되지 않는 구절들이 태반이었죠. 일본 학자들은 이를 만요가나라 불리는 독특한 표기법이라고 주장하며 수백 년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은 늘 어색했고 문학적인 깊이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억지로 심오한 철학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았죠. 이 풀리지 않는 암호는 일본 고대사의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것으로 손꼽혔습니다. 일본의 언어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만요가나의 비밀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한재야 사학자가 이 문제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 이영희 선생입니다. 그녀는 만엽집의 난해한 구절들을 고대 한국어의 방식으로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되던 향찰향가식 이두표기법에 주목했습니다. 향찰이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던 방식입니다. 마치 서울을 울머리수, 울타리 울이라고 쓰면서도 서울이라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영애 선생은 만엽집의 만요가나가 바로 이 향찰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가지고 만엽집의 시들을 다시 읽었을 때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학자들이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해석했던 어떤 구절은 고대 한국어로 읽으니 고향 백제를 그리워하는 망국의 슬픔이 담긴 절절한 백제인의 망향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시는 일본의 어느 영웅을 찬양하는 시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일본 땅에서 겪었던 애환과 향수를 노래하는 내용이었죠. 한자 음독을 통해 고대 한국어의 어미와 조사, 심지어는 특정 지역의 방언까지 고스란히 재현된 것입니다. 이영애 선생의 연구 결과는 일본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의 언어와 정서로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엽집은 더 이상 일본만의 것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의 복합적인 문화 교류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몇 시가 한국어와 관련 있다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더욱 충격적인 반전은 만엽집을 연구하던 중 밝혀진 일본 왕실에 숨겨진 언어에 대한 단서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영애 선생의 연구를 심화하여 고대 일본의 지배층, 즉 야마토 정권의 핵심 귀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 자체가 고대 한국어 방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의례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했지만 그들만의 사적인 대화나 노래, 심지어 주술적인 의식에서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일본의 지명이나 인명 중에는 현대 한국어의 어원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 교류를 넘어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배층의 핵심 언어로 뿌리내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알던 순수한 일본의 역사가 사실은 한반도의 피와 언어로 엮인 복잡한 테피스트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수백 년간 풀리지 않던 암호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 풀렸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만엽집을 통해 우리는 단지 고대 일본의 문학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이 얼마나 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 연결고리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발자취를 발견하는 것은 신이여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동과 통찰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역사 이야기, 더 흥미로운 문화 탐험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